우리가 컴퓨터에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없긴 하지만 어쨌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 처리해줘서 인공지능을 위한 그리고 그 자체로도 뭔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저희가 파이썬 그리고 이 파이썬이라는 아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초적인 문법들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이 코드 그러니까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코드들 좀 살펴보면서 파이썬이 참 프로그래밍 하기에 참 참 생산성이 높은 아이라는 거를 또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은 우리가 못 만드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고 그걸 로직에 따라서 컴퓨터에게 해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몰라요. 아직 그렇게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어쨌건 기초적인 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는 개발자들 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로직을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코딩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 있어서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가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누가 개발해 놓은 거 없을까? 그러면 찾아보면 또 어딘가에 있어요. 그것도 공개도 해놨고 그런 코드들 찾아서 나의 상황에 맞도록 내 데이터에 맞도록 변형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코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예외라고 하는 것, 익셉션이라고 하는데 예외라고 하는 이 아이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이 개발자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정리해보고 파이썬에서 이 예외를 어떻게 좀 다룰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 자료로 들어와서요 저희가 예외라는 게 뭔지 좀 이야기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럼 강의 자료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예외 정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예외는 영어로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외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예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 쓰다가 아니면 뭐 하다 보면 오류가 났어요, 에러가 났어요 이런 말은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외 났어요 이런 말은 잘 안 쓰셨을 건데 요 예외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가 발생이 되면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오류가 안 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이 됐는데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이걸 정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꼭 에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내가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아니면은 내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일 오류를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생성하라고 했는데 뭐 아이디에다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디는 영문, 소문자, 뭐 숫자 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비밀번호 넣어야 되는데 막 대문자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예외라는 거는 그런 내가 정해둔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경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외가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예외를 방지하는 거예요. 예외가 나오지 않도록 예외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디를 만들 때는 영문 소문자를 쓰고 빼기랑 마침표만 쓸 수 있어요. 다른 거 쓰면 그건 예외니까 입력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예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팍 꺼졌어. 그럼 내가 작업한 거 다 날라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죠. 뭐 엑셀이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한글 같은 거 보면은 자동 저장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왜 만들어놔요? 갑자기 예외가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예외라는 게 뭐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간다든지 갑자기 뭐 윈도우가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예외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자동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조건들,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결과를 못 내는 상황에 대한 것들이 다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주피터 노트북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오토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코드를 막 작성하다가
좀 테스트 해볼까? 아니면 조금 이거 수정하면 될까? 그래서 막 수정을 막 했어. 그러면서 이전 게 맞는데 돌리고 싶어. 근데 벌써 그거 끝나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자동 저장이 되니까 만약에 그 자동 저장 좀 끄고 싶으시면요, 우리 코드 입력하는 데에다가 %autosave 0이라고 입력하시고 실행을 해두시면은 그러면 자동 저장이 꺼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안에 config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파일을 직접 건드려서 아예 오토세이브 기능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언급은 안 드리고요. 필요할 때 뭐 자동 저장이 좀 꺼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동 저장이 안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동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예외라는 거는 우리가 개발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분석가 입장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 발생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예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두 개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예측 가능한 예외예요. 예측 가능한 예외라는 거는 그 예외가 발생될지 발생되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를 개발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예외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디 생성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아이디를 만들 때 막 숫자로 시작한 거를 숫자로 시작하는 건 뭐 상관없나?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서는 막 별표 같은 거 아이디로 못만 들어오면 에러 나는데,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되면서 예외가 되면서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입력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될 상황을 미리 개발자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는요, 이 예외를 미리 예측해서 예외가 발생이 된다면은, 예외가 이럴 때 예외가 발생이 될 수 있어. 그럼 예외가 발생될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외가 났으니까 에러 메시지를 뱉어내면서 너 잘못 입력했어, 오류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해라고 가이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그냥 그러면 그거 예외 발생되면 그냥 다른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해. 프로그램 자체를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예외가 난 거를 다른 프로그램한테 알려줘서 다른 프로그램 B한테 알려줘가지고 다르게 처리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라 라는 것들을 프로그램 안에다가 심어놓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용자 입력칸에다가 값이 잘못 들어갔어. 저희가 뒤에 가서도 해볼 건데 99단을 몇 단을 보여줘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사용자가 막 한글을 입력해서, 또는 99단이니까 1단부터 9단까지만 해야 되는데 16단을 얘기했어. 그러면은 if문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뭔가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장치를 둬가지고 야, 이게 너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입력해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을 받든가, 아니면 잘못 입력됐으면 잘못 입력했어요 그냥 끝내든가, 아니면 그 잘못 입력된 경우를 또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짜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에게 호출해가지고 야, 이런 예외 발생됐는데 네가 이거 좀 처리해 라고 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쉽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은 제가 여기다가 매우 쉽게 대응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은 제가 오늘 강의 영상 서두에, 제가 이번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발자들이 제일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예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을 해줘야지 처리를 할 건데 예외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떨 때 예외가 발생이 되지 라는 것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프로그램 안에다가 심어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어쨌건 근데 예측 가능한 예외는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구분은 예측 불가능한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예외는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돼요. 많은 파일을 처리해야 된다든가, 우리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좀 처리를 할 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데이터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분석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나이가 입력돼야 되는데, 나이가 입력되는 거, 나이라고 이제 변수가 왔는데, 막
이상한 값이 입력돼 있어. 뭐 3000살이 입력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측치가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라는 게 입력되면은 딱 이 정도 수준이어야 돼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 그걸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내가 미리 예측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근데 실은 예측 불가능한 예외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데, 파이썬은 우리가 파일 처리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다루려면은 메모리상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로딩한다라는 건 메모리에다 올려놔서 연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메모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128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또 자랑했어. 어쨌건 여러분들, 근데 제가 128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코딩을 다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파일이랑 해가지고 데이터 불러오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했어. 그런데 이거를 다른 컴퓨터에 가져갔어요. 근데 그 컴퓨터에서는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예외가 발생될 수가 있죠. 나 이거 너무 커가지고 메모리가 나는 8기가밖에 안 돼서 이런 데이터를 올리지도 못해. 아니면 연산하다가 메모리가 부족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예외는 대부분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에 예외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예측 불가능한 예외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야, 이거는 이런 예외가 발생됐어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멈춰요. 그래서 오류야, 이거 오류가 났어, 내가 메모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커서 내가 못 넣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예외가 발생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측 불가능한 예외들을 다 에러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오류라고. 에러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경험해봤지만 파이썬 프로그램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할 때도 이렇게 예외가 발생돼서 에러가 나게 되면은 거기서 프로그램을 그 순간에 탁 멈춰버리죠. 뒤는 실행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멈춰. 그러면 안 되니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우선은 예측 불가능한 예외를 최대한 예측 가능한 예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자. 어떻게 이 예외를 다루자. 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실은 개발자를 가장 괴롭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예외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예외를 예측 가능한 예외로 바꾸고, 그 예측 가능한 예외로 바꾼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예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프로그램 코딩을 잘못해서 생긴 건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못한 거고 컴퓨터와 대화를 잘못한 거지. 그건 에러고, 예외라는 건 나는 프로그램 완벽해. 근데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조건에 안 맞는 애들이 예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가 범위가 더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측 불가능한 예외라는 거, 그러니까 개발자가 어떻게 처리하라고 안 해놓으면은 예외가 발생이 되겠죠. 그 예외가 발생됐을 때 관련돼서 에러 메시지를 뱉어주는 것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파이썬의 내장 예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외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에러 메시지를 뱉어냅니다.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것, 또는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거나 예외가 발생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버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벌레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오류가 날 부분이나 예외가 발생된 부분을 잡아내서 수정하는 부분을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컴파일러 언어들 뭐 자바라든지 C를 썼으면은 이 디버깅 과정을 컴파일 과정에서 잡아내면 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하면서 바로 디버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오류가 발생됐지? 이거는 예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할 때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잘 해석하시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쳐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외라고 에러 메시지를 뱉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러 메시지가 어떤 건지 보면서, 아, 내가 뭐 때문에 에러가 발생이 됐구나, 그거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지 하면서 수정해보고, 아, 또 에러가 났어, 그럼 이거는 이걸 수정하면 되겠지 하고 수정하고. 그러니까 파이썬이 뱉어내는 에러 메시지를 잘 보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코딩하면 많이 늘게 됩니다. 이게 실은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매번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그건 신이 내려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농담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돌렸어요. 오류 없이 돌아가. 예외 없이 막 잘 돌아가. 그러면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얘가 잘 돌아가지? 뭐 때문에 잘 돌아가지? 이거 불안한데? 이러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디버깅이라는 과정은 거의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건데, 에러라는 것들. 디버깅 과정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에러도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거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리스트라든지 튜플 같은 경우에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잘못 입력하면은, 그러니까 없는 인덱스 달라 그러면은 인덱스 에러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붙여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덱스가 아니라 뭘 가지고 있죠? 키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키 달라 그래. 그러면은 키 에러라는 거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고요. 네임 에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메모리에 없어요. 메모리를 아무리 뒤져도 메모리 중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위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변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네임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거는 안 돼요, 파이썬 안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눠라 라고 하면은 이거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는 파이썬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라는 거 요거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로 디비전 에러, 그러니까 이거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거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밸류 에러 같은 경우에는 네가 이런 일을 하라라고, 함수에다가 이런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값을 잘못 준 경우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환할 수 없는 문자나 숫자, 그러니까 문자인데 뭐 철수라는 글자를, 이런 스트링이 있는데 이걸 int로 바꿔라 그러면, 야, int라는 함수는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문자를 정수로 바꿔주는 애인데 지금 이거는 숫자로 전혀 바꿀 수 없어. 그러면서 밸류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 에러는 이런 경우가 나오지만,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변환할 수 없는 문자나 숫자를 변환하고자 할 때 나오지만, 나중에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그 함수에서 요구하는 값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함수에서 우리는 여기 문자를 주라 그랬는데 숫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주라 그랬는데 문자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 not found 에러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파일 처리해 볼 건데, 우리가 파일 처리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줘야 돼요. 파이썬에서 로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일 없는데요? 네가 얘기한 위치에 없는데요? 라고 할 때 발생이 되는 에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이제 내장 예외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뱉어내게 되는데, 제가 프로그래머들은, 개발자들은 예외를 최대한 예측 가능한 예외로 만들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나이는 예를 들어서 0세부터 우리는 250세까지만 정상으로 인정할게. 그러면 간단하게 if문 해가지고 나이를 입력을 받았는데 그게 250살보다 커요. 아니면 크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0살보다 작아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 뱉어내고, 프린트 해가지고 에러 났습니다 라고 뱉어내고, 에러 메시지 뱉어내고, 막 이렇게 막 뱉어내고, 그 다음에 이게 프로그램을 멈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는 if문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을 했는데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숫자를 입력했어. 그래서 이 코드는 분명히 에러가 날 것 같아. 예외가 발생돼서 에러가 날 것 같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예외가 발생될 게 분명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예외 발생되니까 요걸 잡아줘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try, except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파이썬에서 대표적으로 예외를 처리하는 구문이에요.
자, try except 구문은요, try에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줘요. 어떤 코드를 줬을 때 그 코드가 예외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에러가 발생이 돼서 프로그램이 멈출 것 같다. 예외가,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이래요. 예외가 발생되니까 에러를 일으키고, 그럼 그 에러가 나오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료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예외가 발생돼서 에러가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 이 코드에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돼서 에러가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예외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그때는 그런 예외가 발생되면 이렇게 해줘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에러가 뭔지에 따라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 해당이 되면은 요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을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외가 뭐가 발생될지 알아요 라고 하면은 예외 타입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예측해 보는데 여기 숫자가 0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0으로 나눠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제로 디비전 에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예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요게 발생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해줘 라고, 이렇게 예외가 어떤 타입으로 발생될지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분명히 어떻게 하면 오류가 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밸류 에러가 날 수도 있을 거고 뭐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면 이 예외 타입을 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냐? try 하고서 코드 적고요. 코드 적고 뒤로쓰기 해야 돼요. 그리고 except 하고서 except 하고 그냥 코드 적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 타입을 안 적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로 디비전 에러가 나든 밸류 에러가 나든 뭐가 나든지 간에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요 except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ry except 구문을 잘 사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도 오류가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에러 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게, 그냥 내가 짠 프로그램 다를 트라이문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트라이문이 돌아가는 것 자체는 한 번 더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실행해 보면서 예외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트라이 익세트 구문에다 안 넣고 그냥 실행하면 얘가 그냥 맘 편히 실행을 할 건데, 트라이 구문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면은, 코드 세트를 넣어주면은, 그러면 얘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서 계속 불안불안해. 이거 예외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럼 나 익세트 구문 가서 실행해야지. 이것도 예외 발생될 것 같은데 익세트 구문 실행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이문에다가 여러 코드를 넣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트라이문에다가 많은 코드 줄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래서 트라이문에다가는 꼭 예외가 발생될 것 같은 코드만 적어주시는 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문 할 때는 여러 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외 타입이라는 거는 요게 대표적이지만 요거 말고도 다른 에러 타입도, 그리고 라이브러리마다 저 예외 타입을 다르게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타입으로 오는지 알았어. 그러면은 요렇게 에러 메시지를 받아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xcept 문 마지막에다가 as 이 에러를 2로 다룰게 그러면은 해당 변수를 우리가 가지어서 얘가 무슨 2라는 변수에다가 이 제로 디비전 에러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얘가 뭐 때문에 에러가 발생됐구나 라는 걸 이해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외라는 게 꼭 그런 예외 타입만 발생된다고 다 예측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건 어떤 에러가 발생됐을 때 내가 그 에러가 뭔지 뭔지 알고 그거를 내가 나중에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as라는 거 사용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해보죠. try except 문 가지고서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습니다. try except else 구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f하고 else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 코드를 실행을 했는데 예외가 발생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else 문에다가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실행됐으면은 이걸 하고,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으면은 except 구문을 실행하고. 그래서 try를 했어요. try를 해서 얘가 예외가 발생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 except 부분 쪽을 실행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예외가 발생이 안 됐어. 그러면은 저기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lse문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외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실행하는 코드를 else문에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입력해야 되는데 뭐 나이는 뭐 입력을 받는데 숫자만 받으면 되니까 뭐 700살 입력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나는 나이라는 거는 250살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런 예외가 발생되면 안 돼 라고 해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 나이를 너무 중요하게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은 나이를 700살로 입력되면 프로그램 멈춰야 돼. 아예 종료하고서 끝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raise문을 쓰시면 됩니다. 얘는 필요할 때 예외를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야 될 때 그때 raise 구문을 써요. 근데 raise 구문은 만나자마자 에러 그러면서 끝나기 때문에 if문과 함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aise 하면서 어떤 예외 타입으로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예외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raise로 해서 일부러 착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저희가 한번 실제로 이제 이 예외 처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예외 발생되는 경우를 좀 가정을 해가지고 예외가 나서 에러가 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서 먼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한번 파이썬에서 어떻게 좀 작동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제로 디비전, 대표적인 건 아니고 뭐 그냥 쉽게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예외가 발생이 된 거예요. 0이라는 걸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예외 타입인 거예요.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에러 타입인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에러 타입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예외에 대한 정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0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이 됐어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이 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2 더하기 2를 추가했다고 치죠. 자 여기서 커널에서요 리스타트 런앤올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커널을 재시작한 다음에, 그러니까 커널을 재시작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변수에다 넣어놨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다 닫은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두 실행하는 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리스타트 런앤올 하시면은 잘 보시면 에러를 만나면 프로그램이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부분을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외가 발생되더라도 프로그램은 우리 뭐 말이 좀 예외가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try if set 구문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건 지우고요. 자 먼저 코드를 먼저 적을게요. a는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놓고 프린트 a 한 다음에 뭐 프린트 10 나누기 0을 했다라고 치죠. 자 그러면은 짠 이러면은 이건 실행했어요. 그죠? 프린트 a 했어요. 그 다음에 10 나누기 0 여기서 에러가 발생이 되니까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게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외가 발생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이 될 것 같아. 프로그램 돌리는데 그러면은 아예 여기다가 볼까요? 0 넣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외가 발생될 것 같은 부분에다가 얘 둘 다 예외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여기 프린트 B 하면은 지금 B라는 애는 변수가 정의가 안 됐으니까 네임 에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든 뭐 어떤 코드를 우리가 작성했는데 예외가 발생이 될 것 같아. 그러면 try 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try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네 이렇게 지금 제가 Shift로 잡았어요. Shift로 아래로 내리시면 이 두 개가 잡혀요. 그리고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들여쓰기가 되죠.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되니까 들여쓰기 해야 돼요. 이거 꼭 탭하면 들여쓰기가 돼요. try 이걸 해봐서 만약에 except 해가지고 우리가 예외가 발생되는데 그 에러 타입이 제로 디비전 에러인 경우에는 프린트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프린트를 해주라고 하고, 만약에 제로 디비전 에러 말고 다른 것도 좀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럼 except 네임 에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프린트 하면서 해당 변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치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A는 0이에요. B는 없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짠! 그러면은 먼저 만난 게 얘잖아요. 그죠? 얘인데 얘는 제로 디비전 에러는 아니에요. 그죠? 네임 에러죠. 그러니까 해당 변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안 썼으면요. 안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썼으면은 그럼 에러는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잡으라는 except 구문이 없잖아요. 얘가 에러가 났는데 제로 디비전 에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 났는데요? 예외가 발생됐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except로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에러 타입의 예외 타입에 대해서 안 적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치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얘가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에러가 났죠? 그 에러가 났는데 제로 디비전 에러는 아니야. 그리고 except 부분에 그거 아니니까 이건 실행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except 부분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었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어떤 에러든지가 잡히면은 이렇게 해줘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거 제가 잠깐 지울게요. 잠깐 지우고, 자, 커널에서 리스타트 런 앤 올 해줬어요. 짠! 하면은 보세요. 에러가 발생이 됐으니까, 왜? 지금 요거는 제로 디비전 에러는 아니니까 이거 내가 모르는 예외야 라면서 에러가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얘 실행 안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걸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런앤올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행됐죠. 실행되면서 except하고 이거 실행한다라는 거는 오류가 발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외가 발생이 돼서 그 예외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실행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어서 뒤에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ry except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예외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다 대응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더 완성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A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로 디비전 에러를 찾아서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이 됐으니까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면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try except 구문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네임 에러 부분에서 뭐 잡아야 되겠다,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해당 변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에러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외라고 하죠. 예외가 발생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프린트 B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럼 어디로 가요? 얘가 여기에서 지금 예외가 발생됐어요. 근데 그건 제로 디비전 에러는 아니야. 넘어가. 네임 에러? 맞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죠. 이거는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try except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밑에서 다시 하나 또 해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름 한번 좀 정해볼게요. 이름 한번 정해볼게요. try 해서 print b를 할 건데, 이거 예외 나겠죠, 그죠? 무슨 예외가 나올까요? 바로 name 에러가 발생이 될 거예요. name 에러가 발생되면은 그거를 as e라고 한다고 치죠. as e라고 해서 그 2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2를 한번 출력해 보고 프린트 해당 변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2라는 곳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짠! 확인해 보면 name b라는 게 define이 되어 있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b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잘 보시면 이 메시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에러에 대한 설명이 2라는 변수에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요, 지금 보시면은 2 한번 쳐보면요 2라는 변수 없다고 나와요. 또 여기 썼는데 이 변수는요 여기 안에서만, 이 except 구문 안에서만 잠깐 쓰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로서 잠깐 썼다가 맞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바로 지워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고요.
자, 저희가 파이썬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에러들, 그러니까 예외를 통해서 발생되는 에러들, 예외 타입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자, X는 예를 들어서 1, 2, 3 뭐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네 번째 거 줘 라고 하면은 보시듯이 인덱스 에러가 발생이 되죠. 인덱스 에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에 없기 때문에 못 찾아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나중에 쓸 때 내가 인덱스 에러를 만났네? 내가 없는 인덱스를 달라고 했네? 라고 하면서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 에러 보실 수가 있고. 자,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딕셔너리로 A라는 거에 1이 들어가고 B라는 거에 2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C 주어 그러면 C라는 키는 없으니까 지금 보이시듯이 키 에러가 발생이 된다. 뭐 C라는 키가 없어요 라고 딱 지금 오류가 몇 번째 줄에서 났는지 딱 나오죠.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볼 수 있는 거 네임 에러는 방금 봤으니까 네임 에러 없는 변수 네임 D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 에러는 뭐 이런 거예요. int로 바꾸면서 1a. 그러니까 int라는 함수에는 1a라는 값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밸류 에러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뒤에 1a라는 거는 십진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서요 저희가 실은 이런 것들을 포문간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얘가 계속적으로 실행해야 될 때 많이 응용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보죠. for i in range 해가지고 10까지 가는데 내가 원하는 게 프린트 10 나누기 i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그냥 실행하면은 에러 나잖아요. 포문이 다 실행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왜? 우리 레인지 하면 0, 1, 2, 3, 4, 5, 6, 7, 8, 9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ry를 써주는 거예요. try를 써주고 이게 예외가 발생되면은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될 것 같아. 알고 있으면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게 발생되면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보죠. 만약에 이거는 예외가 발생된 거에 except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예외가 아닌 경우에도 나는 뭐 다른 걸 하고 싶은데 한번 그런 거 해보죠. for i in range 해가지고 10 가는데 나는 원래 result라는 곳에다가 10 나누기 i를 할 거야. 제로 디비전 에러가 당연히 나겠죠. 그러니까 try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안 돼 라고 하면은 프린트에서 예를 들어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0으로 나눌 수 없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나누기 오류라고 하죠.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되든 except분의 뒤에 안 적었다는 건 어떤 예외가 발생돼도 일로 갈 거니까. 그죠? 예외가 발생되면 일로 갈 거니까 나누기 오류라고 해놓고 근데 정상적으로 됐어. 그러면은 else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해줘. 프린트 리졸트를 해줘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누기 오류하고 리졸트 나오고 나누기 오류 나오고 리졸트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lse문 같은 경우에 try문하고 같이 else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류가 나면은 뭐를 하는지 요렇게 정해주고 오류가 안 나면 이거 해줘 라고 더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실은요 이 else문은 많이 하진 않아요. 왜 많이 하지 않냐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저 복사할게요. else문 안 적고요. 그냥 이 뒤에다가요. 프린트 리졸트 해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try 문안에다가 넣었다란 얘기는 예외가 발생되면 아까 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예외가 발생되면은 여기를 실행을 안 하지만 예외가 발생되지 않으면 둘 다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되면은 그 순간에 except 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으로 실행된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된다 그러면은 얘도 실행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나 똑같아서 실은 else문은 많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ry 문안에다가 너무 많은 코드를 여러 줄로 쭈르르륵 적게 되면은 할 때마다 이거 조심, 아이고 조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else문을 좀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오류가 예외가 발생될 것 같아. 예외 때문에 오류가 날 것 같아. 그럼 그 부분만 try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상적일 때 실행해야 될 거를 else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오류가 날 땐 실행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속도는 측면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i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 한번 해보죠. for i in range 해가지고 100을 돌리는데 이런 경우 많지 않은데, 레이지 구문은 보통 에러를 예외니까 에러 발생시켜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멈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누구하고 만나야 되냐면 if 문하고 보통 만나서, 예를 들어서 i가 10보다 크면은 그때 raise를 해줘. value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값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고 프린트 i 해줘. 요렇게. 그러면은 얘는 i가 10보다 작을 때는 10까지는 그냥 출력을 하겠죠. 근데 10보다 커지는 순간 짜잔 하면서 value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예외 타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설명 달아준 게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aise를 하면은 예외에 의한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희가 랩업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랩업 엑서사이즈는 바로 9구단 계산기 버전 2입니다. 한번 이 아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9구단을 단수를 입력받아서 그 단수에 해당되는 9구단을 출력하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보죠. 그러면 먼저 인풋 받아가지고 9구단 단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그거 입력받으면은 그거 우선은 인풋으로 받으면 다 뭘로 들어온다 그랬죠? 문자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문자로 들어오니까 그거를 정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수로 바꾸는 거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폼은 돌리면 되잖아요. for i in range에서 1부터 10까지 프린트 그래서 value x i 한 다음에 는 value하고 i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5단, 5일은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생됐어요. 예측 가능한 예외가 뭐가 있을까요? 9구단 단수 입력하라 그랬더니 9단 이상을 입력했어. 뭐 입력하라 그랬더니 뭐 다른 걸 입력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계속 입력을 다시 받고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한글 입력하면은 밸류 에러가 발생이 될 거고, 아니면은 10단 입력하면은 10단이라는 게 출력되니까, 그죠? 두 경우가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글 입력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밸류 에러가 나올 거고, 왜냐면 한글이라는 거는 십지수로 못 바꾸니까. 자, 그럼 요렇게 잡아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외가 발생이 되면은, 이런 에러가 난다든지, 뭐 10단을 입력한다든지, 이러면은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출력하고 얘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죠. 뭘 시켜야 돼요? 제대로 입력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while문에 넣어줘요. 무한 반복하도록. 그러니까 while문은 원래 true일 동안 돌아가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rue인 동안 돌아가야 되는 걸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true인 거니까 이거는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자, 그러면 이럴 때 입력은 받아요.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try 해봐요. 자, 그러면 얘가 에러가 발생되는 거는 보통 value 에러가 발생이 될 건데, 뭐가 발생될지 난 모르겠어. 편하게 가죠. 그럼 이세트문 걸어요. 어떤 에러가 발생되면은 프린트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고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걸 실행하고, 어차피 얘는 while 안에 있으니까 다시 앞으로 가겠죠. 그죠? 됐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실행은 됐어. 근데 그 경우에도 우리가 에러는 아니지만 발생될 수 있는 예외는 1부터 9 사이의 숫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value라고 이제 바꿨는데
엘즈문은 이게 실행된 다음에 실행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실행된 다음에 실행되는 거니까 밸류가 1보다 크고 밸류가 9보다 작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 while문 끝내고 나가면 되죠. 그죠?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은 이 숫자 사이에 없다라고 하면 뭐 엘즈문으로 적어도 되는데 어차피 그 다음에 실행할 거 넣으면 되니까 그냥 프린트 1에서 9 사이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썬 입장에서는 예외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정수로만 바꿀 수 있으면 되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수치가 1에서 9 사이에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예외니까 다시 입력받아.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듯이 개발자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를 규칙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잖아요. 다시 입력받아 라고 했잖아요. if 예외가 발생되면 규칙 then 우리 다시 입력받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문으로 이렇게 묶어준 거죠. 자, 그럼 완성입니다. 여기다 굳이 엘즈문 안 적어도 돼요. 그죠? 엘즈문 적어도 똑같긴 한데 엘즈문 안 적어도 됩니다. 엘즈문 안 적어도 어차피 요게 해당이 되면은 브레이크에서 이거 실행 안 하고 끝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완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한글이라고 입력하면요. 자, 한글이라고 입력하면은 그때는 예외가 발생이 되니까 파이썬 내장 예외가 발생이 되니까 프린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실행 안 하겠죠? 다시 앞으로. 그죠? 그럼 이번에는 100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과 109 사이가 아니니까 브레이크를 못 만났죠. 그러니까 프린트 1에서 9 사이 숫자 입력하세요 라고 끝나고 아직 while문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 8 이렇게 입력하면은 입력했어요? 정상적으로 실행됐죠? 그 밸류가 1부터 9 사이인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외 처리를 프로그램 안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제로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가 어떤 예외가 발생될지 예측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지만 나중에 가면요, 실제 데이터들 사이에도 분명히 어떤 예외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렇게 if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try except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셔야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개발자를 괴롭히는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잘 봐두시고요. 저희 데이터 처리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try except문을 많이 쓰니까 이걸 활용 잘 해보실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영상에서 파일 다루는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